스피커 쓰는 게 나아요? 안 쓰는 게 낫습니까? 스피커. 그냥 지금은 탄핵 정국입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그 11월 달 박근혜 때도 11월, 작년에도 11월, 금년에도 12월이 이게 D-Day 달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차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대표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했고 보신 분, 오늘도 방금 김수현 대표가 탄핵에 관련해서 또 했고,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전략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탄핵 문제, 저희들의 그 전략 전술 책략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도록 요점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이 화면을 잘 봐주시고 제 설명은 귀가 그냥 들으시고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이 우리가 탄핵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는 남북 대치 상태에서 지금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이 무슨 여야 간의 정치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북한하고 연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거를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국내적인 것만 50점밖에 안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잊은 국민은 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은 불변합니다. 전략은 불변하고 전술만 조금씩 변합니다.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도 북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된 겁니다. 지령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번에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이 특검이다, 탄핵도 박근혜 탄핵 때의 그 역사적인 교훈, 역사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특검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요것만 가지고 하면 50점밖에 안 돼요.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건 팩트입니다. 북한의 적화 통일 5단계 전략, 이건 불변합니다. 전술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전략, 이건 김일성 때부터 70년 불변하는 겁니다. 1단계가 친일 보수 우파 정권 전복 타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공 정권을 수립하고 영공 정권으로 하여금 적화 통일 기반을 대한민국 남한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이가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파도기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게 김대중하고 김일성이가 서약한 거 아닙니까? 낮은 단계 연방. 그것도 내막을 알면은, 근데 오늘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네요. 그 최종 단계가 결국은 고려민주연방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적화통일 완성입니다. 이게 불변하는 대남 적화 혁명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단계인 탄핵 문제, 전복 문제, 정권 타도 문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박근혜 시절, 그때가 11월 12일입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이름하여 광화문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11월 16일입니다. 9일날도 있지만 16일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염두에 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이루어졌던 저희들의 전략이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얘들은 그때도 언론과 광화문이라는 광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의 3대 무기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 이거 피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거짓말, 조작, 학살, 선전, 선동. 이게 쟤들의 3대 무기입니다. 이거 렌닌이 가르친 적화혁명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조작을 통해서 학살, 선전하면서 민심을 분노케 하고 민심을 이반케 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정권을 찬탈한 겁니다. 그때 이용됐던 것들이 세월호 사건, 최순실, 박근혜, 괴담 사건.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모든 것은 이 괴담 사건입니다. 괴담 전략입니다. 그때 30여 건을 축차적으로 언론 장악된 언론 방송을 통해서 막 거짓말, 조작, 선전, 선동하는 괴담들, 가짜뉴스 이런 걸 막 퍼뜨렸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뭐 별 희한한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뭐 다 믿었어요. 95%가 믿었어요. 왜? 지지율이 그걸로 다 해서 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프로까지 떨어진지 알아요? 19%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월 16일, 요번에 11월 16일 날 그 전국 규모의 그 광풍, 그 후에 이놈들이 어떠한 거짓 선전 선동을 할지 몰라요. 지금 김건희 특검하라 하는 게 다 그 국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전략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작, 흑색 선전, 여론재판, 마녀사냥을 통해서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는 결정적인 시기.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5%, 그게 한 달 이상.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탄핵 소추가 들어갑니다. 탄핵 소추가 들어갔어요. 5% 떨어지니까 그 당시 무슨 당이야? 그 여당 국힘당, 지금의 국힘당 60여 명이 전부 이쪽에 가담을 했어요. 그 이름하여 쥐새끼들입니다. 쥐새끼들. 이 개가 난파를 당하게 되면은 태풍을 만난다는. 그 쥐새끼들이 뭔지 알고 다 쥐살라고 도망갑니다.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현상이 그 당시 집권당에서 나타난 게 바로 그 반란자 쥐살기에서 튀어나온 놈들이 60여 명입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가 됐어요. 탄핵 소추가 되니까 특검이 구성이 됐어요. 그때 특검단장이 누구였어요? 50억 사건의 주인공 중에 한 놈, 박영수. 그 당시 그 특검에 들어갔던 게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 멤버 중에 물론 하나지만. 근데 한동훈이가 그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죠? 그 사자성어? 하양연화. 그때가 자기 전적이었다. 이게 검사로서. 그런 새끼가 지금은 한 놈도 안 잡아놓고 있어. 개새끼.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염두에 둬야. 그때 박근혜 탄핵에 동원된 이 종북 친북단체가 1,500여. 그때 광화문 촛불 집회에 동원된 중국 유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요? 6만 명이 이렇게 축차적으로 투입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 공산당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친중 종북 정권을 세우려니까 뒤에서 다 공작해주는 겁니다. 지원해주고 협력해주고.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 와 있는 간첩만 해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인데 그놈들이 이 광화문에 안 왔겠어요? 그놈들이 주동 세력으로 오죠. 5.18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온 놈들은 특수 작전
요원으로서 와서 현장 주도하기 위해서 뭐 몇백 명이 왔을 수도 있어요. 3, 4만 침투해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적을 모르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래도 이미 남한에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이 수만 명이 있고 이 포섭된 간첩이 수십만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놈들이 거기 참여 안 했겠어요? 그놈들이 현장에 가서 다 거짓 선전선동하고 루머 퍼뜨리고 흑색 선전하고 가서 이 무장 폭동 일으키고 다 한 거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있었냐 없었냐 그 따지는 자체가 이 적에 대해서 문맹이다 이거예요. 문맹.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따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다른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누가 들어섰어요? 영공정권이 들어섰다 이게. 종북정권이. 그게 누가? 문재인. 지금은 누가 대기하고 있어?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한 수 더 뜨는 이재명이가 대기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되면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또 문재인 같은 암흑 시대가 오고 위험한 북한하고의 종북 정권이 가고 연방제로 가고 적화 통일로 간다 이거예요. 그게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다는 걸 우리가 그 흐름을 알고 여기 한 가지. 그때 여당의 60여 명,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가 인용을 했잖아요. 탄핵을. 그때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야. 박근혜가 임명한 저기가 6대 4로 많아요. 헌법재판관이. 근데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야. 박근혜 탄핵은 북한에서 노동신문에 1년 전부터 박근혜 탄핵 그 기사가 실리고 선전선동이 됐어요. 또 김정은이는 그 1년 전 1월 초에 노동당 대남 사업부 간부들하고 회의하면서 그 지시한 게 있어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우리 동지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나는 그걸 봤어요. 그 정보를. 나중에 보니까 헌법재판소 9명인가 중에 만장일치가 됐더라고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한 사람 앞에 뭐 20억씩 돈을 줬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건 뭐냐? 김정은이가 지령한 지시한 그것이 남조선의 고정간첩이나 포섭된 간첩 세력들을 통해서 그것이 관철이 된 거예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하야는 거부를 했어요. 하야를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하야라고 난리쳤죠. 하야 거부했어요. 그러고서 탄핵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속으로. 왜? 아예 헌법재판소 가면 내가 임명한 사람이 6대 4인데 이건 인용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김정은이는 지령을 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관철이 된 거예요. 이래도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북한이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지령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얘들이 치밀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있고 뭐 국방부 있고 뭐 국정원 있고 있어도 이만큼 과연 대비를 했는지 전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말해주면 못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촛불혁명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라. 지금도 계속 괴담을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성을 흐트려서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괴담 막 퍼뜨리면 국민들이 이성을 잃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나오고 황장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시부리고 다닙니다. 이 법적으로 해결도 못하게. 그 다음에 이 주사파가 장악한 언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놈들이 종편이 구세주라는 이미지를 보여줘라. 왜? 언론이 그 나팔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정부 세력, 불만 세력이 전방위로 숨을 못 쉬도록 포위하라.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국정마비가 목표다.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똘똘 뭉쳐서 짜고 그건 우리 스타일의 사고방식이고 저놈들은 그게 아니야. 국정마비가 목표야. 무슨 화합이고 무슨 한 협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저놈들이. 정부가 무엇을 해도 믿지 않도록 만들고 국제적으로 국정 능력이 없음을 부각시켜라. 언론들이 계속 못하는 거만 부각시키고 국민들은 그게 신뢰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 방송을 보지 마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다른 SNS 이런 거만 봅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이 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당시 최순실, 박근혜를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30여 가지 괴담을 축차적으로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이 박근혜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랑했던 많은 국민들이 이 괴담에 전부 녹아 떨어졌어. 이게 뒤집어졌어. 저 나쁜 년이구나 알고 봤더니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5%가 있다고 이게 저놈들의 전략이에요. 지금 김건희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김건희가 어쨌다 그러면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김건희 저건 대통령 망신 다 시키고 있어. 이러고 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홍보로 댕겨요.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도 민노총 총을 제2의 5.18을 제어하다가 지금도 많잖아요. 11월 16일 날 제2의 5.18을 제안하라. 그걸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패배 원인. 첫째, 그 당시 이 탄핵을 주도했던 주적, 북한, 중공과 종북 좌파 통일전선대, 이거를 통일전선 세력이라고 합니다. 힘을 합친 이 세력을. 여기 중공도 들어가 있고 북한도 들어가 있고. 얘들은 그 이념이라든지 애국투쟁이라든지 전략전투기 이런 걸로 다 무장화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 부지기. 적의 사상기나 전략전투에 대해서 문맹 수준이야. 잘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학관, 국가관, 이념무정, 체제수호 의지 이런 거 제대로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수라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예비역, 장교, 장군 이런 사람들도 전부 개인의 유불리 따져가지고 좌고 우면하고 눈깔만 돌립니다.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끝났으면 또 괜찮아. 저놈들은 선전선동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정관 역사 욕하고 돌아다니고 강화문 세력 비판하고 다니고 또 윤석열, 김건희 욕하고 다니고 이지랄 해. 이러니 그놈의 집구석이 되겠어? 지금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건 또 뭐냐? 이거 결과론적인 교훈입니다.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정한 공권력의 법치와 이행력이 부족했다. 적의 거짓말이나 조작, 괴담, 가짜뉴스, 프레임, 선전선동에 의한 심리적 기준에 이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나서 그걸 빨리빨리 차단을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진실을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꿀먹은 멍을 흘리셨어요. 물론 저 언론이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SNS도 없었어요. 카톡도 없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게 있다면 SNS가 많이 바뀌고 우파 유튜브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효과는 절감됐어요. 절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100% 먹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뭐냐, 적대 세력,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총체적인 계획과 전략과 들어오는 개혁 추진, 그리고 개혁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것들이 이렇게 소홀을 했었다, 이 얘기인데, 자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앞선 정부들이 하지 않고 그냥 뒤로 밀어놨던 개혁 과제들을 많이 손을 댔어요. 통진당도 해산하고 또 뭐 오공화국 그저 반납하라는 돈 그거 또 걷어들이고 뭐 등등,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핵 정국이 되니까 응원 지원, 박근혜를 편드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쉽게 얘기해. 그런 것까지도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윤석열 정권도 똑바로 인식을 하고 여기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지 현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교훈을 잊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 하는 그 격언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 정도에 확보한 정보인데, 뭐 북한의 통정부 지령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복전 집단 깨기라.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진짜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얘들은 1단계로 여론조작이라는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을 추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여론조작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그 뒤에 조금 나올 겁니다. 아니 48%로 당선된 대통령이 어떻게 3개월도 안 돼서 아직 어무팍 정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30%대로 떨어집니까? 이건 믿습니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실체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사파 언론은 어떻게 했냐? 30% 떨어진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싣습니다. 그래야 30% 떨어졌다는 거고 이게 매치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합동 작전입니다. 그런 전략이.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0%대로 떨어졌습니다. 2단계는 뭐냐? 방금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여론기관과 언론기관이 공개해서 지지율과 함께 윤 대통령 김건희 흠집과 계단을 내려서 여론전으로 국민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특히 국민들, 특히 여자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하도 이 새끼들이 초장부터 세뇌를 시켜나가요. 뭐 말이 아무도 안 해. 그 최근에 나온 얘기고 옛날에 또 뭐 짜고짜고 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뇌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3단계 민노총 행동부대와 친정복단체가 합세 혹은 단독으로 내주 정권적인 집회를 이어가라. 그걸 했어요.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촛불 행동부대라는 게 계속 매주 촛불 집회를 하고, 그때부터 이 9호 프랭카드 붙이고 그 시청 앞 남대문 그 도로 장악해가지고 우리 광화문에서 볼 때 매주 했어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정보 수집하러. 그 다음에 4단계가 강북동 세월호처럼
대형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언론과 방송은 윤 정부를 집중 반복적으로 흔들어댄다. 광우병 세월호 가지고 광화문에서 이 새끼들이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니나 달라 윤석열 정권 가지고 흔들고 지금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이태원 사건이 있을 때 초동 조치를 그래도 빨리 나서서 뭘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정부 잘못이라기보다도 자유세계에서 있는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축제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은 세월호나 광우병처럼 괴담을 만들 소지가 조금은 즐거웠어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는 언론을 총동원해서 윤 정권 퇴진 대규모 집회와 선전등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제2의 촛불 광풍을 야기시켜서 노조의 국민 투쟁으로 북한 투쟁으로 민생 파괴 국면을 유도를 하라. 이게 이제 5단계입니다. 이거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7월 달부터 10월까지. 그런데 그 이제 이태원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런데 그게 맥혀 들어가진 않았어요. 세월호나 예를 들어 쇠고기 파동 때처럼. 그게 이제 SNS의 그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직금이 바로 6단계. 직금이 그래서 중요하세요. 앞에 것들은 다 이미 그렇게 해온 거예요. 6단계가 뭐냐? 탄핵 소추 등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특검과 탄핵으로 좀 몰고 가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끝단계는 저놈들이 이미 준비된 다음 타자가 이재명이에요. 저놈으로 종국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종국 정권 창출해서 문재인이가 못했던 과업들을 마무리 져라. 그 전략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행태를 비교해보자면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 행태를 보면 자, 주사파 언론 흑색 선전 여론재판 선동 갖고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는 무능한 대통령 윤석열은 바보 대통령 김건희는 말이 암도 안 해. 그 다음에 국회로부터 탄핵 선동을 했고 지금은 연중 촛불행동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최순실 박근혜 만영 사냥을 해서 그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국민들 95%가 넘어갔어요. 지금도 김건희와 그와 관련된 무슨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죠. 왜? 그거에서 지금 만영 사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이 목사 놈 있잖아요. 최재형의 쓰레기. 또 요새 그 명태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핵심적인 그 사건이 태블릿 PC 조작 날조 그 최순실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태균이 녹취 사건이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그 시점에 아주 비슷합니다. 네? 이건 명태균이 이게 이 녹취록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밖으로 나온 것들은 거기서 또 조작을 하고 뭐 꽤 맞추고 왔다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AI 조작. 지금 민주당 놈들은 그러고도 남을 놈들. 그 다음에 이놈들이 세월호 사건 가지고 흑색 선전했다면 지금 이태원 사건 가지고 계속 흑색 선전합니다. 지금 저놈들 집회에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 무대에 올려가지고 현 정권 비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촛불 행동과 함께하겠다 뭐 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민노총 총궐기가 11월 12일 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탄핵 소추와 탄핵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촛불 평등 전국 단위 집회가 12월 16일
11월 16일 다음 때. 그래서 지금부터 금년 말까지 이놈들은 100일 작정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완성하자. 목표가 100일 10월 달부터 11, 12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얘기는 뭐냐, 다행히 지금은 작년에 우파 시민단체 우리 광화문이 대표적이죠. 맞불 집회로 민심 이반 및 민심 장악을 차단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요새는 또 삼각지 부대도 또 있죠. 그 다음에 촛불과 깃발 부대, 그 당시에는 좌파 선전 매체들 우파 SNS로 저놈들의 거짓 괴담 선전선동 차단하고 역공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얘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쟤들의 전략이 뭐냐면 저놈들은 뻑하면 사과하라고 그래요. 사과. 이것도 쟤들 전술이에요. 맨 나쁜 짓은 저놈들이 다 하는데 요즘에 꼬투리만 잡으면 대통령 사과하라고, 누구 사과하라, 사과를. 근데 사과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탄핵이 본격화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괜히 저놈들, 근데 그걸 앞장서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게 누구예요? 그 한동훈이에요. 나는 한동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난 나쁘게 뭐 이리저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걔 전략을 몰라. 적을 몰라. 정치도 몰라. 지 앞길만 해. 지 이제 차기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것만 하고 하는 짓이 얼라 수준이야. 얼라 수준.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런 놈이 나이가 어리지만. 자, 지금부터 북한 동향. 이 동향은 옛날적 얘기가 아니고 최근의 동향들입니다. 최소한 금년도부터. 자, 1월 25일자 정보입니다. 이건 남한 정부는 6대 전쟁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족통신 칼럼을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6대 전쟁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탄핵하고 관련해서 세 번째 정거를 위한 사회적 준비, 이것도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세 번째. 남한은 제1의 적국이고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했다. 이거는 그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초까지 해서 김정은이가 아주 획기적인 그 돌연한 그 저기를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남한의 인민항쟁이 터지면은 반정부 세력과 합세하여 남한 평정과 영토 완용을 이룩한다. 이게 6대 전쟁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서 대처해야 돼. 이거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겠어. 거기서 강의 한번 해. 그 다음에 인민들한테 우익에 대해서는 적개심, 좌익에 대해서는 연대의식을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 선전에 소홍동원 전투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윤 정권 퇴진 투쟁이 범국민적인 항쟁 확대 시 남한 정벌 작전을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북한에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촛불 행동이나 이놈들이 하는 탄핵 운동을 하는 걸 보면은 범국민적인 항쟁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놈들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들이. 전국 단위로. 전국 단위로 해서 내란이라든지 뭐 이런 소유가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왜 얘들이 지금 ICBM 쏘고 왜 실험하고 하는 짓거리를 하느냐. 연방 쏴야 되고.
남조선 통일전선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뻐꾸기가 와서 나 여기 있다 잘 있지? 열심히 싸워.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전문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월 17일이면 언제야? 불과 2달 전밖에 안 돼요. 한 달 조금 더 됐어. 이놈들이 김정은이가 2군당 방문해가지고 서울지도 편없어 작전지도 한다고 저러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전부 찍어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가짜가 아닙니다. 근데 저거는 두 가지예요. 앞서 얘기한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점검이고, 또 하나는 정치 심리전. 정치 심리전 이걸 알아요. 이 북한놈들이 정치 심리전을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 준비하고 ICBM 쏘고 미사일 쏴대고 이러면 그 모든 책임을 윤석열한테 들고 씌우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게 전쟁 방어가 표시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전쟁 방어. 이게 다 이 남북이 지금 합동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북한판 3.1 전쟁 얘기를 했는데 이거 김정은이가 키운 거예요. 6.1 전쟁에서 3.1 전쟁으로. 첫째, 참고로 보세요. 첫째 그 이름이 불마당질입니다. 이게 뭐 북한식 용어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 장사포,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수십만 발을 남한의 전략 목표에다 일제히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작전의 기본 아니겠어요? 상륙작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아주 한미 기지, 중요한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3분 내에 용산 전쟁 수뇌부 괴멸을 또 꿈꾸고 있어요. 택책하고 있는 거예요. 남만 보고 쏘면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서울 신장구에 있는 건데 그건 못하겠어요. 그리고 특수부대를 후방기지에 몇만 명을 보내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전국에 퍼져 있는 전력시설을 무력화, 점거하거나 파괴하거나. 여기에는 누가 동원이 된다? 남한의 이석기가 조직했던 로조직의 임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놈들이 안내하고 그놈들하고 같이 광주에 무기고를 털었을 때 딱 그거예요. 광주에 있는 간첩단하고 북괴놈들, 특수놈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다 털어낸 거예요. 무장. 그렇지 않고서 누가 그렇게 단시간 내에 무장을 몇천 발 다 끄집어내겠어요. 그리고 미국인 포로를 최대한대로 확보하는 거예요. 왜? 이건 미국이 꼼짝 못하게 잘못 잡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북한에 남아있는 탱크와 장갑차 총 4,500대인가 뭐 엄청 많은데 숫자로는 이게 총동원해서 남한으로 진격을 한 걸로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남한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시설, 저놈들은 다 그 표적이 다 선정이 돼 있죠. 우리도 선정이 돼 있는데 저놈들이 안 되겠어요. 정부 시설, 미군 시설 이런 것들을 대량 파괴하고, 또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미 대사관이라는 건 그 나라의 정부입니다. 이걸 완전히 장악하고 인질을 다 잡아놓고 협상 카드 내리는 거예요. 너 여기 중원군 오지 마라. 우리 이런 거 요구 이거 들어줘. 이런 협상 카드 내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안정화 단계. 그래서 점령지역에 대한 치안 유지와 안정화 작전을 합니다. 그 뭐라 하죠? 민심 선무 작전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한 겁니다. 그리고 방송국 장악해가지고 조선인민 느려. 지금 뭐 이제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안정환 때 들어가는 겁니다. 지들이 장악하구나. 그 반짝반짝 아닙니까? 이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이럴 수 있다. 현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얼마 안 되죠. 김정은이가 한국전명 대사전주의를 위한 1호 방침을 낸 것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도당위원회 각 기관 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 점령을 목표로 적극적인 군사행동 준비, 전쟁 대태세를 강화하라. 또 주민사회 분위기 해서 뭐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 가장급 이상이니까 그게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주민들도 알게 돼가지고 이 남한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있잖아요 그 첩보원들 북한에 그 뭐라 그래 그 첩도전을 이런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주민들이 요새 보니까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당의 의지를 느껴졌다. 이게 북한 인민의 지금 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내부의 이제는 이제 우리 내부의 얘기입니다. 한국과 세력의 윤석열 정권 탄핵 몰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주도 세력이 누구냐? 한국과 오종 통일전선 세력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경북 친중동 간첩단, 집화 간첩, 포섭쟁이 간첩. 우리가 자꾸 북한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공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중국 사람하고 조선족이 와 있는 게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한 2, 3년 전에 중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중국 공안위원회의 지시 명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을 해야 돼요. 너는 무슨 정보 수집해? 남조선. 너는 무슨 정보 수집해? 너는 누구를 포섭해? 이런 지시를 내린다 하면은 그거 따라야 돼요. 이게 준 간첩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조선족이나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 노동자가 됐건 상업하는 사람이 됐건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법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통일전선 세력의 전략 목표는 뭐냐? 지금 탄핵에 대비해서 반미 반일 세력이 많죠. 좌파 세력들. 그 다음에 종북 친중 세력. 그놈들이지. 그 다음에 좌파 시민단체. 우리나라에 한 2천여 개가 있다고 그래요. 네? 유명무실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파 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숫자는 많아요. 근데 유명무실한 단체도 많지만 저놈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볼 땐 저놈들이 그래도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문재인 좌파 이런 새끼들은 그런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돈을 지원했거든. 우파는 돈 지원해준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좌파 그 통일전선 세력의 결집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동력에 전환을 해서 이재명 문재인 일당 국가 민영사 사법 처리 위기를 돌파하고 이제 방탄 그리고 가짜뉴스 마타도 괴담 이런 거를 해서 국내 중요한 이슈를 블랙홀화하고 정권의 발목을 잡고 해서 탄핵 우리가 이게 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까지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정권이 돼버립니다. 탄핵이 인용되냐 안 되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건 헌법재판소.
그래서 지금 출범 때부터 매주 촛불 행동 집회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 강화문 하듯이. 9월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100일 안에 탄핵 관철을 위한 온오프 라인에서 탄핵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탄핵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기자회견, 총력운동, 결의문발, 지역별 탄핵 유권자대를 확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게 전국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탄핵 소추 발의 촉구 서명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서명 사이트. 탄핵 기금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탄핵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9월 달에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민노총 위원장, 이 민노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놈들이 실제 주동 세력이에요. 민노총. 주사파. 거기 위원장이 양경수인데 11월, 12월 민중 총궐기에 노동자 민중이 선두에 서자. 이거 양경수의 연설입니다. 윤석열 내쫓은 자리에 우리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 윤 정권 퇴진 국민투표, 국민적 지지를 모으자. 서울 시국대회는 서울등 15개 시도지역 일제히 개최하자. 아까 북한이 전국적 단위에서 민중 항쟁이 일어나면 점령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죠. 민노총은 지금 파이프라인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여기가 제1 제일 선두부대입니다. 민노총 북한에. 이게 저는 저 북한하고 이게 입맞추는 그런 이게 모습이 보이죠 지금. 그다음에 국회에서까지 강두구라는 놈이 국회의원이 탄핵 밤 행사를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10월달에 촛불행동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명품 가방 무혐의 처리되고 쌍특검, 김건희 최상병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지금 김건희 만화사랑이 집중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황정호 이게 저 행정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또 비선 라인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왜곡에 대해서 집중 투하하고 선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윤석열 퇴진 신임 여부 국민투표를 온오프 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윤석열 탄핵 유권자 대회를 인천에서 시작해서 10월 중에 전국 각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요새 이제 명태균이가 갑자기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 선거 프로파란 녹취록 이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결국은 이 사건이 저놈들에 의해서 탄핵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서 확대 재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이도 그 발언을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했던 일에 20분의 1도 안 나왔다. 내가 입 넓은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 있다고 말을 해요. 이놈이 아마 지금 수사받고 자칫하면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런 말들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의 대선 내부 경선 그리고 당대표 경선 등 여론조사 조작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발언했는데 명태균이가 얘기한 게 누굴 발언을 했냐면 홍준표,
오세훈, 뭐 이준석이, 뭐 등등 그 당대표에 나왔던 사람들, 그다음 대통령 대선 경선에 나왔던 사람들 이름을 걸먹이면서 떨어진 사람은 왜 떨어졌고 당선된 사람은 왜 당선됐고 거기에 자기가 역할을 했다는 그 의미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가 그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에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참고로 알아야 돼요. 선거철이 되면은 이 여론조사 브로커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경선 조작 사기꾼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거 홍준표 얘기입니다. 정치철이 되면 이 브로커들 많죠. 선거운동한다고. 어떤 놈들은 좀 메뚜기 한 틀이라고 그때 번 돈으로 그 1년을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놈, 저 여론조사 브로커도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이 홍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발언을 보면 명태균이가 어떤 놈이냐면 선거 준비 정치인에게 접근을 해서 국회의원만 해도 200몇 명 아닙니까? 그 접근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1등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마라. 1등 만드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돈 벌어먹는 뭐 그런 거겠죠. 아 여기 있구나.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김재원, 나경원 공천과정 개입과 경선 결과에 대한 자신의 개입 암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도 이게 연결됐던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탄압 정부가 이걸 어떻게 악용하느냐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에 기여한 비선 라인 인사들의 국정 개입 및 농단 의혹으로 확대해가지고 탄핵에 연결하려고 획책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 우리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분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사건을 통해서 명태균이가 한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요약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건데 여론조사 조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전화번호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힘당 내 경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국힘당 57만 당원 명부를 명태균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여론조사 할 때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설계된 표본과 문항으로 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역과 연령, 성들이 어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밀면 A 쪽에 유리한 쪽으로다 치우치도록 표본을 구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그 후보에게 유리한 응답이 나오게 질문 내용과 순서를 배치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지능적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특정 문항의 응답자들에게, 그러니까 A에 관련돼서 유리하게 작동하는 그 문항에 응답한 자들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해요. 가중치를. 이렇게 하면 뭐 몇 프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례인데, 난 이걸 보면서 제가 기억하는 게, 지난 선거 때, 그 경선 때, 홍준표 관련해서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어요. 뭐냐? 홍준표 측에서 여론 조작을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여론 우세하게 나오도록 해라. 한 5% 정도 좀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5%가 아니고 그보다 조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준표 측에서 돈을 안 줬어요. 계약금을, 계약한 그 돈, 약속한 돈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터져가지고 신문에 나온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홍준표도 이런 걸 하는구나. 그때 느낀 게 그거. 그러니 빨갱이 새끼들이 안 하겠어요? 저놈들은 조작의 명수인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이거 다 장악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엊그제 2일날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집회를 했죠. 뭐 총출동 했습니다. 전국에서 전국 당원 국회의원 다 나와가지고 했어요. 뭐 지들은 뭐 몇십만 원 쓰고 하는데 뭐 17,0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내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목이 명칭이 윤건희, 여기도 보니까 윤건희 국정농단 규탄 특권 촉구 국민대회. 윤건희가 여기 윤석열, 김건희 저놈들이 그렇게 불러요 지금. 윤건희로. 그러니까 지금 국정공단으로 특검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막바지로. 그래가지고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서명운동식을 해서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사인을 했어요. 그런 것 같이 퍼포먼스를 연출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7명이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현 정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하야를.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온 게 또 뭐냐? 김민석이 발언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을 화나게 하죠.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구날강도 윤건희는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다. 뭐 윤건희 욕하는 것까지는 뭐 현재 당사자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보세요.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박정희가 잔인합니까? 전두환이가 뻔뻔합니까? 나 이 편을 지금 보고 약간의 좀 야 이거 진짜 빨갱이도 아주 그냥 완전 빨갱이구나 이거. 이 김민석이라는 새끼가. 김민석이가 하면 또 뭐 생각나요? 계엄을 제일 먼저 터뜨린 놈이 김민석이에요. 지금 현 정권이 계엄을 핵심하고 있다고 터뜨린 놈이 김민석이에요. 그리고 저 형이 또 저 촛불 거기에 뭐 또 핵심 또 주도인물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김민석이 새끼 이거 아주 빨갱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발언. 뭐 이 새끼 발언 이거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거짓 선전선동이니까 그냥 뭐 참고를 하세요. 이제 요 놈도 보세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김건희 관련한 사람들. 이거 마녀사냥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 이거 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거 오므라 깨구리 같은 외눈박이 같은 수준의 이 저기를 가지고 당대표를 하고 있고 대통령 하겠다고 날치고 설치고 한 겁니다. 이 안보 문제에서 발언하는 거 보면 이 반쪽에 외눈박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문에 대해서 진보대학생 넷 대표가 뭐 해가지고 이런 시국 결의문을 했고 촛불대 그 일정이 쭉 이놈들이 그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여기 보면은 12월 2일 뒤집으면 소리가 안 나. 그다음에 12월 9일 우리하고 같이 하죠. 그다음에 16일 이때 이제 총궐기입니다. 이때가 16일이. 그다음에 22일 그다음에 17월 27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벌써 월정 계획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국 시도 지역마다 이 유권자 대회를 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쫙 있거든요.
보세요. 그러면 북한이 봤을 때, 김정은이가 봤을 때, 야 이거 남조선이 이게 전국 단일가 이거 하고 있구만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그 전국 단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벌 작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거에 이제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16일 뭐 서울로 모이자 100만 그 다음에 기자회견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관대하고 보세요. 탄핵이 평화다 탄핵이 미래다. 하여튼 여러분들 그 구호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기상천외한 표현들을 잘해요. 민주는 맞아요. 자유가 빠져서 그렇지. 네. 민주는 맞아요. 자유를 빼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인민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얘들은 선정전동 빼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의 구호를 보면은 얘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얘들은 구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구호. 이 구호는 민중을 장악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탱크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표현들을 많이 해요. 참고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이 추모다. 아, 요거는 북한에서 지시한 기령 근행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저 민노총 압수수색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윤석열 개입. 이 새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우리는 강화할수록 좋다고 이렇게 하는 세력인데 우리는. 이놈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니까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빨갱이죠. 그 다음에 금년도 5월달 그 구호를 보면 검찰독, 살인정권, 미국, 일본에 유리당한 주권회복. 우리가 한미일 국제협력 관계를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화시켰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그 기반을 마련해놓은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윤석열이 업적 중에 가장 큰 걸로 평가하는 건데, 이 새끼들은 미국, 일본에 유린당한 주권 회복이라 요따위 식으로 택하시고 뒤집어서 이렇게 선전상동을. 그리고 이런 그 한미 연합 이런 거를 훈련하고 하는 거를 전쟁 돌격대 무슨 전쟁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종로를 타는 윤석열 몰아내자 이런 식이에요. 이거 완전히 어떻게 오셨네? 적의 기준으로 얘기한 거. 적의 기준. 그 다음에 최근에 10월 달에 했던 게 구호드립니다. 요새는 조금 주 이슈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비선들이 탄생하는 거짓왕국 박살내자. 전쟁과 개혁망을 유일한 민심의 폭발이다. 극우 독재 전쟁 정권 계엄 음모 응징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연락 받았어? 지금은 우리 측, 버스에서. 우리 측 말고 강화문 세력 말고 우리 위헌정당 해당 국민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상임 고문이 고용주 변호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상임 대표가 이재천 주 러시아 대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애국단체들이 여기 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변호사가 이러한 내용, 법조인이니까 이런 걸 고용주 변호사가 작성을 해가지고 1차 법무부에 청원을 넣고 지금 이제 정부에 다시 또 이제 고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진보당하고 더불어당. 진보당은 누구예요? 이석기당입니다. 네, 더불어당은 이제 지금 더불어당 민주당이고
얘들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들을 모은 겁니다. 고영주 변호사가 그 제시하기에 15가지입니다. 15가지. 아까 촛불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죄목으로다 제시한 게 7개 항목입니다. 7개 항목. 근데 민주당, 민노당 이거는 15개. 2배가 많아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탄핵하고 위헌정당 해산 신청했을 때 어떤 게 더 먹혀 들어갈까? 그걸 염두에 두시라. 지금 여기 사법권 독립 원칙 이거 다 헌법에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뭘 했냐? 이재명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었고 조국 이재명 하우나 특검을 했고 다수당이 재판부 지정하는 특검법을 내들었고 이게 사법권의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위헌 정당입니다. 그다음에 권력 분립 제도를 위배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행정부 시행령 개정 권한을 국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추천 방송위원회 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하라고 이렇게 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진보당의 민중주권 이런 주장은 민중주권이라는 말은 없어요. 헌법에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있고 이런 거는 정면 국민주권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명백한 위헌정당이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북한, 종북 세력과 진영, 합작을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석기 로 혁명 조직 또 지금 민노당 이들이 원래 그런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놈도 이거 해체해야 되고 그런데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놈들을 이번 총선에 연대해서 비례대표와 연합해가지고 국회 진출을 시키는 그 숙주 역할을 반국가 정당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진입시키는데 그 숙주 역할을 해요. 이것도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건 현행 팩트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시절이지만은 이 같은 계열상이니까 더불어당은 집권당으로서 당시 헌법 개정 추진 시 자유 삭제를 시도했어요. 이거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시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은 종북 운동권끼리 국권을 찬탈했고 어마무시하게 수조 수십조 단위가 이 돈이 증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학적 국가부채 역대 정권이 했던 거에 50%가 늘어났어요. 1년 사이 이제 문재인 4년 동안 5년 동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재인 때 교과서에 인민주권이라는 용어가 더 사용이 돼요. 이런 게 다 헌법에 어긋나는 짓거리입니다. 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그리고 21년도에는 5.18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5.18에 대해서는 입도 꿈쩍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5.18에 대해서 걸어놓으면 뭐 5년 이하 징역 그거 저거 5천만 원 벌금 이런 식으로.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리고 추미애는 공당 대표로서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위헌이죠. 우리는 어디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체제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토지 국유화를 주장합니까? 당대표가. 왜 이건 위헌정당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집권 세력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금 이런 탄핵 정국에서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누가 한 건지 아십니까? AI
AI 챗 GPT 그 제가 앱이 깔려 있어요. 하루 교육도 받았고 그래서 이거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가지를 지적한데 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첫째가 법적 대응을 강화하다. 정부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탄핵 논의나 정치 공세, 반격하고 가짜뉴스, 괴담, 흑색 선전선동을 적시 차단해서 정치적 안정과 법치 규율을 확립해라. 이거 AI 답변입니다. 정책적 성과 부각, 경제, 안보 이런 면의 그 성과를 강조하고 대국민 정부 성과를 부각시켜서 지지층을 결집을 도모해라.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언론이 장악당이 되니까 맨 잘못하는 건 보도하지 잘하는 건 보도 안 합니다. 아시죠? 이게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5.18 유공자를 까야 돼요. 그 다음에 여론전을 강화해라. 저 새끼들도 거짓 선전 선동 사람들의 천재들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우파들은 이 여론전 이런 거에 약합니다. 집권당과 우파 성향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벌리고 국민 여론을 결도시켜서 탄핵 시도나 정부 비판을 약화시켜라. 그다음에 외교 및 안보 강화, 북한 문제, 안보 위협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해서 모두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해라. 이게 인공지능에 답변한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사실 이런 면이 우리가 좀 약하죠. 네. 네.